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의 박영렬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쉴더스의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발표에 앞서서 잠깐 서두로 저희 아카마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라떼는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25년 동안 이 IT 업계 일하면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엑스타 35에서 프레임 릴레이 같은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고, 인터넷도 이제 각 버블이면서 막 그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을 막 구축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저희 아카마이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웹 트래픽을 HTT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HTTP도 지금 3.0까지 나왔죠. 근데 그 안에서 통신하는 것들은 많은 표준들이 나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API 트래픽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API 트래픽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SK 실더스의 이동현 팀장님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아젠다는 간단한 저희 소개 이후에 이동현 팀장님의 아젠다 설명하고, 마지막 세션에 이제 저희가 아카마이가 바라보는 API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아카마이에 한 12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이 에이펙 재팬에서 저희 채널 프리세일즈 기술팀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동현 팀장님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서 예. 설명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박영렬 사무님하고 같이 한 25년 됐고요. SK 쉴더스라는 정보보안 회사에서 솔루션 기술팀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아카마이 API 쪽 보안 세션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짧은 10여 분의 시간 동안 아카마이 제품은 좋아요 이런 말은 전혀 통하지도 않을 거고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작년 1월 달부터 사실 API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제가 뭐 탐구 정신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솔루션 기술팀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고객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보안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고객한테 가서 컨설팅하고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한 솔루션들에 대한 POC나 BMT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새로운 제품들을 좀 계속 미리 보고 고객한테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거를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초에 이제 API 보안 쪽을 보게 됐고 작년에 RSAC 갔다 와서 사실은 조금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보안이라고 하면 사실 컴플라이언스 기준이거든요. 여기 CSO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상은 무조건 컴플라이언스 기준. 이거 못 지켜가지고 사고 터지면 행정제재나 벌금 물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API 보안을 얘기하면 다들 표정이 안 좋으세요. API 보안을 왜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미리 겪고 1년 동안 겪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API 보안을 검토할 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겪으시면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께서 아카마이 API 제품들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어떤 사고 예시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해보면 일단 저는 이제 거버닝을 API 더하기 API 더하기 API 더하기는 IT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API가 뭐냐라고 이제 제가 고객사에 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위 임원님께서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API를 꼭 해야 돼? 이런 투로 이제 쳐다보세요. 그럼 이제 API가 뭐냐라는 걸 한번 저희가 짧게 한번 보죠. API는 사전적 정의는 저런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 뭐 운영 체제나 관리 시스템, 통신할 때 메시지 형식 갖고 서브루틴 호출해서 함수 연결하는 거. 저는 이 사전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는 그거죠. 그냥 프로그램들끼리 소통하는 방법. 그게 API잖아요. 개발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API? 뭐 내가 필요한 API 갖다 쓰는 게 API고.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그 API 보안을 검토하는 쪽에서 이거보다는 다른 게 급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저도 7080 세대지만 예전에 API 하면은 API 뭐 그까짓 거 뭐 있어. API는 그냥 연동할 때 쓰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15년 전,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인식들 하시고 그 이후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한 어떤 업무를 간단하게 제가 그냥 그려봤는데 예전에 개발자들 하면 소스가 거의 메인이고요. 자기가 주로 잘 쓰는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많이 잘 들고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냐가 핵심 키였어요. 그때 사실 API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 내가 만든 서버 쪽에서 없는 정보들 그냥 호출해서 갖고 오면 끝. 그게 API였거든요. 지금 어떤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보보안 쪽의 임원분들이 사실은 API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보다 다 뒤로 우선순위가 좀 밀리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제가 2010년부터 202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된 기간이잖아요. 7년 전 뭐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는 프레임워크 대부분 개발자들이 프레임워크 환경을 다 제공받고요. 소스에 대한 부분은 바디 소스는 점점 줄어듭니다. 라이브러리도 전부 다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걸 쓰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필요한 API를 그냥 호출해서 계속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API만으로도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이게 앞으로 예상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쓰고도 있어요. 그런데 API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밑에 쓴 그 사고 사례가 OWASP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어떤 API를 무분별하게 검증해서 쓰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또 어떤 API 어떤 내가 파라미터 값을 모을줘서 어떤 답이 오는 걸 그런 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인셉션 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서 일단 결과값을 줘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수단 같은 방법으로 다 API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PI를 계속 갖다 쓰다 보면 저런 데에서 사고가 하나씩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 터졌을 때 API 보안 솔루션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찾기 힘든 거죠. 전혀 다른 부분에서 찾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용 비율로 보면 당연히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정확히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서비나 레스트 방식, 그러니까 인사현동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이런 정도로 API를 썼었고, 그거 하는 이유는 시스템 데이터 교환용으로 그냥 API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안 위협은 사실은 비동기화 위협들, 동기화 안 됐을 때 이제 무결성이 안 맞으니까 데이터에 대한 그런 거 아니면은 API 호출할 때 요거 뭐 사용자가 인증 같은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 정도였지만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들은 모두 다 JSON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비율도 너무나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도 서비스 통합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적인 제공하는 거에 많이 씁니다. 인사운동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보안 위협도 뭐 인증, 뭐 권한, API 악용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비즈니스 로직 공격이라고 해서 악성 파일이 뭐 들어온 게 아니라요. API가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개발자가 실수를 하는 거죠. 다른 호출했을 때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값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우연히 아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건 이제 API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프라이빗 API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API 방식들이에요. 서버와 서버 간에 그냥 송신하는 것밖에 없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PI 취약점은 인증 관련해서 어떤 기능 훼손당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퍼블릭 API 엄청 많이 쓰고 있죠. 퍼블릭 API 쓸 때는 위조된 어떤 HTTP 요청 발생해가지고 데이터를 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파트너 API라고 해서 요즘에 NHN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아카마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오픈 AI 보면은 요즘에 챗GPT 같은 개발 환경에도 API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API를 써서 니들 만들라고. 그러면 정말 그걸 갖고 우리가 마구마구 만들 때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있습니다. 이게 지금 OWASP 탑 10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상위 그룹 세 가지를 제가 적시한 건데요. OWASP 탑 10에 나와 있는 것들은 1, 2년 전에 3년 전에 가장 많은 사고 사례를 모아서 그 중에 10가지만 나온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API 보안에 대한 제품이 없다면 알 수가 없죠. 제가 겪었던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사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아카마이는 CDN 하는 데인데 라는 얘기를 하죠. 아카마이 CDN 하는 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OS 벤더하고 포탈 업체일까요?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MS나 구글은 정보 보안 쪽에 현재 너무나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강력한 벤더들이고요. AT&T, 블랙베리, 시스코, 브로드컴, IBM 기존의 업력을 갖고 있는 그 사업에서 이미 다 정보 보안 업체로 바뀐 업체들이에요. 아카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카마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빨리 없애고 아카마에 대한 제품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SK쉴더스는 아카마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처음에 아카마이 제품에 대한 API 보안 제품을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오실 때도 안 만난다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카마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제가 처음에 봤던 게 한 2년 전, 3년 전에 가디코어라는 그 제로트러스 제품을 봤는데 그 아카마이가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만하니까 가져가는구나 해서 두 번째로 봤던 게 네오섹이었어요. 작년 RSAC 가서 캘리포니아 쪽 그 여러 보안 벤더들 중에서 네오섹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API 보안으로 할만한데 연락하고 있는데 아카마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노네임도 괜찮지. 노네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카마이가 또 인수했다고. 그래서 되게 좀 허탈하더라고요, 아카마이가. 근데 아카마이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예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카마이는 CDN 사업자는 아니고요. CDN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와프나 디도스는 퍼블릭 쪽에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에서 이제 API 보안 라인업, 제로트러스트 라인업을 다 갖췄다라는 거. 저는 아카마이가 매출이 많이 올라와도 저랑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보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아카마이 쓰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겠다, 편하겠다. 제가 고객한테 제안할 때도 한번 충분히 원픽으로 말씀드릴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장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올라가 있는 벤더들은 모두 RSAC 3년 연속 플래티넘 골드 파트너예요. 정보 보안 쪽에. 아카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API 보안 제품을 고르시거나 검토하실 때 한 4가지 정도만 필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OWASP 탑 10 대응하는 기능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위험 모델이 MS 쪽에 슬라이드도 있고요. 사이버 킬체인 등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마이터 어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API 쪽은 그냥 OWASP 탑 10만 보시면 돼요. 그 API 쪽에. OWASP 탑 10에 하나하나 항목들을 확인하시면서 아카마이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제품들도 이거에 대한 대응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API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시성, 비저빌리티란 말을 요즘에 너무나 많이 쓰죠. EDR 쪽에서도 비저빌리티 말 쓰고요. 네트워크 포렌식이나 NDR 쪽도 씁니다. API도 가시성이 필수입니다. 와프 쪽에서는 북하고 남 이렇게 유입단만 통과하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사실 가시성까지 필요가 없는데요. API 보안을 한다는 소리는 내부적인 서버 통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제가 여러 제품, 6개 제품 POC 하면서 보면은 가시성을 확보한 제품들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제품들을 보면은 거의 EDR 보는 것 같습니다. 호출, 누가 그 API 엔드포인트 쪽에서 호출하는 쪽, 받는 쪽,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갔는지, 어디를 통해서 갔는지, 이러는 게 도표로 나와요. 그 2개를 다 이제 아카마이가 먹은 거죠. 그리고 API 관리 플랫폼 갖추고 있는 건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API는 모 금융권에 몇 군데 다녔는데 제품 제안이나 컨설팅 하러 API 우리 어떻게 쓰고 있냐 물어보니까 엑셀을 찾고 막 이러세요. 개발자분들이 API 관리하는 그 체계가 사실은 많이 약해요. 각자 개발해서 각자 버전을 올리고 그때그때마다 쓰고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PI 보안 제품은 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생성되고 그쪽에서 수정되고 완료되고 폐기돼야 돼요. 그 라이프 사이클을 API 보안 솔루션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에 대한 자동 인식이 가능한가? API에 대한 자산은 절대 수동으로 입력하기 힘듭니다. 하루에 호출도 저희가 엔드포인트 쪽에 호출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API는 그거보다 한 고배 고분 될 거예요. API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서 인터뷰하면서 집어넣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PI 자산에 대한
자동 인식 기능, 예, 오토로 카테고리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그 제품을 먼저 평가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제 표 보시면 와프랑 API 그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 이제 가트너 쪽에서 나온 건데 요거 보시면 와프 쪽에서도 API 보안에 대한 대응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와프 쪽에서 말하는 API 보안과 API 전용 제품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API 시큐리티 제품을 검토하실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 저런 것도 다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 것들 꼭 확인하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예.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API 보안이 왜 필요한지 저희 팀장님 설명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여전히 그런데 회사에서 API 보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안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 무슨 보안 사고가 났는지들을 명확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웹 트래픽을 보면 지금 웹 트래픽에서 HTTP 프로토콜을 쓰죠. 암호화하죠. 그리고 암호화해서 쓰고 그 안에서 API가 사용이 되는데 기존의 브라우저 기반에서의 암호화된 트래픽들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행위로 보면 저희가 암호화한 건 저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암호화해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웹 트래픽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돌아다녀도 무슨 내용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제가 PC의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HTTPS 프로토콜을 쓰면 암호화는 됐으니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메뉴 하나하나 클릭하는 행동들이 제가 여기서 팀장님한테 이렇게 걸어가야지 하면 일어나서 뭐 걸어간다. 요게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는 게 기존의 브라우저에서 하던 행동이에요. 근데 API는 직관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API 콜 하나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트래픽들은 암호화되어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이슨 포맷으로 똑같이 API 콜을 날려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랭귀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공통된 제이슨의 공용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API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보시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지만 인터넷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58억 명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이 58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실제로 750억 대의 IoT 디바이스로 900만 개 가까운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오픈뱅킹으로 74조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쇼핑하거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금액만 해도 4,160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카마이 통해서 실제 인터넷상에서 FIFA 월드컵 시청한 사용자 수만 15억 명. 그 다음에 기업당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수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한다는 건 다행히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의 측면들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걸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고 실제로 비즈니스 요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은 비즈니스 요구나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계속 신규 어플리케이션이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버전들을 계속 릴리즈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빨리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기존의 온프림에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그리고 IoT나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싱글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최신 어플리케이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API 트래픽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아카마이가 보안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의 위치나 시간에 상관없이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아카마이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지능화된 봇 공격, 그다음에 브라우저 단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에 대한 보안 솔루션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당연히 모든 보안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API 보안 솔루션도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카마이가 그러면 우리 아카마이도 기존에 웹방화벽 솔루션 있는데 거기서 API 보안 솔루션 제공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카마이의 보안 플랫폼에서 저희가 차단하는 트래픽의 비중을 봤더니 API 트래픽만 해도 31%인 거죠. 이 API 보안은 뭔가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기는 가장 또 다른 차이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통신 방식에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방식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의 기존의 웹 기반의 API 통신 방식은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HTML 데이터 소스가 데이터 쿼리를 날리면 SQL 출력을 기반으로 하죠. 그 얘기는 실제로 백엔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통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커맨드를 날려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 정보를 유출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게 기존의 웹방화벽에서 그럼 이런 거 SQL 인젝션 커맨드가 공격이 온다? 그럼 그거 시그니처 기반으로 해당 쿼리 찾아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API는 보시면 더 이상 어디에도 SQL 인젝션, 커맨드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JSONA라는 공유 언어를 통해서 실제로 그냥 API 쿼리를 날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의 환경에서 API 게이트웨이 통해서 암호화된 데이터가 다 흘러가면 보안 엔지니어 입장에선 무슨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위협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서부 시대에는 그 총 가지고 있고 겉에 표정에서 뭔가 험악해 보이면 이거 공격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서 얘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직관적으로 바로 뭔가 행동을 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에 대한 적용 영역을 보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API의 정상적인 그 사용을 하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나 비즈니스 로직을 이용해서 하는 공격이나 API에 특화된 공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특화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지난 4월에 발생한 보안 사고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델에서 고객의 4,900만 건의 이 사용자 고객 데이터 정보가 다 유출이 됐는데, 실제로 이 유출 정보에는 주문 상세 정보로 보시면 보증기간이나 서비스 태그 정보, 고객 이름, 해당 델의 제품이 설치된 설치 주소, 고객 아이디, 주문 참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유출됐거든요. 그런데 유출될 때의 공격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해커가 파트너 포털에서 파트너사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사로 등록을 했더니 이 파트너사는 해당 델의 파트너 포털에서 모든 접속 권한을 다 허용합니다. API는 승인만 받으면 모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용자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해커가 그래서 내가 파트너 등록했더니 모든 게 다 돼.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서비스 태그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스크립트 생성하고 그 서비스 태그 7자리의 서비스 태그 정보를 포털에서 쭉 날리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고객의 모든 주문 정보가 이 해커한테 다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젝션 공격들도 없고 커맨드 공격들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파트너 사용자로 인지된 사람이 승인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데이터를 쭉 다 유출해 간 거예요. 그러면 보안 엔지니어로서 이 사람은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여. 겉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고객 정보들은 다 빼가. 저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실제로 이 유출 사례를 보시면 이 해커인 멜레닉이 이러한 자기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거를 미디어에 얘기해서 알게 됐고요.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니까 실제 델도 이런 해당 사례로 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어떠한 심각한 피해도 없다고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를 날렸지만 실제로 이러한 해커가 유출 정보를 공유하기 2주 전에
대래 보안팀에 내가 니네들 그 실제로 그 API 취약점을 통해서 해당 고객 정보들을 4,900만 건을 가져갔다고 이미 가져가서 니네가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했지만 적절한 대응에 실패를 했고 그러한 결과로 4,9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죠. 실제로 이러한 그 보안 사고들은 그 오와스프 API 탑 10의 공격에서 보면 첫 번째 볼라 같은 공격의 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취약한 개체에 대한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유저로서 만약에 파트너 포털에 등록했으면 제가 접속해야 될 저의 마이 인포메이션에만 내 정보에만 접속할 수 있게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른 쪽까지 다 접속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파트너사로서 내가 모든 그 고객 정보들 다 접속할 수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하지 않아야 되는 정보까지 접속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보플라 같은 즉 특정 속성 정보까지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 유형은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멜레닉이라는 해커가 서비스 태그 7자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해 나갈 때 이 스크립트 가지고 계속 오리진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레인 리밋이 걸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용자의 리퀘스트에 대한 API 콜에 대한 레인 리밋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가 오와스프 API 탑 10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공격의 유형은 기존의 웹방어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시그니처 기반의 공격에서 탐지할 수 없는 공격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의 위협들은 섀도우와 API 즉 그 기존의 인프라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API 트래픽들을 다 탐지하거나 API 취약점들 그러면 API가 행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스크래핑이나 데이터 유출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남용하는 이러한 악용되는 사례들에 대한 이 위협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가시성이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요. 실제로 가시성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I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승인을 받은 파트너 포털에 이미 승인된 사용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안팀은 시그니처 기반으로는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시성을 알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 중요하죠. 지금 뭐 히파나 뭐 PCI DSS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우리는 이거 뭐 실제로 PCI DSS 당장 따를 필요 없어. 우리는 뭐 국내 거 따르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PCI DSS에 나오는 이러한 그 컴플라이언스를 저희도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저희 국내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나 가버넌스도 곧 따르게 되죠. 이 참고로 PCI DSS 같은 경우도 보시면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과 유사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이 고객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유지할 거냐. 자동화된 위협이나 탐지의 방어를 통해서 새로운 위협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아니면 API 이런 발생하는 모든 로그에 대해서 최소 1년간 저장하고 최소 3개월간의 행위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국내에서도 국내의 ISMS-P 같은 데서도 저는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보들을 참고해서.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성을 통해서 알게 된 보안 공격에 대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해당 사고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API에 대해서 인증이나 권한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큰이나 인증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이제 접근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 가시성, 관측력, 액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든 API 콜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저희가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로 흘러다니는 API들의 트래픽들이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아카마이는 실제 그 네오섹이라는 회사도 인수했고 이번 달에 바로 노네임이라는 회사까지 인수해서
기존의 아카마이가 잘하던 클라우드의 웹 보안의 영역에 API 보안의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기존에 있던 오아스프 탑10 어플리케이션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 취약점 공격, 알려진 API 공격이나 지능화된 폭 공격을 아카마이의 와프에서 제공했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API 관련된 봇 공격이나 오아스프 탑10 API 공격이나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공격들을 저희 아카마이 API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카마이는 실제로 급변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추이에 따라서 API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이게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 디너 시간에 이 좀 더 기능적이나 자세한 궁금 사항들은 저도 같이 있을 테니까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 아카마이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